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오늘도 이슈 짧고 묵직하고 깊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김경문 감독이 한화의 새 감독이 됐습니다. 대전에 뜬 달, 이제 오늘은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4일 첫 경기 치렀습니다. 수원 KT전이었고 타선이 터지면서 첫 경기 승리. 어젯밤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있는 좀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 끝나고 이제 그 한화의 승리 소식을 접하고 김경문 감독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화를 이제 축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약간 차분하기보다는 약간 들뜬 이런 분위기에서 승리 소감 여쭤봤더니 선수들이 잘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면 김경문 감독이 이제 뛰는 야구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베테랑들을 좀 활용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화의 야구 어떤 모습의 야구가 될까요? 사실 저는 김경문 감독이 이제 한화로 복귀하면서 하나 복귀보다 KBO 리그 복귀죠. 그렇죠. 하면서 공백이 좀 있었지만 하면서 저는 2007년 SK 사령탑으로 공백기 거치고 들어왔던 김성근 감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SK 왕조 역사 남긴 것은 뭐 여러 야구 팬들이 다 아실 테고요. 김성근 감독도 2002년 LG에서 한국 시리즈 준우승한 다음에 이제 윗선과 불화 때문에 당시에는 경질됐죠. 맞아요. 그리고 KBO 리그는 4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 SK 이제 감독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김성근 감독 연세가 2007년 돌아올 때 1942년 12월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보통 이제 작년까지 부른 한국 나이로 66이셨어요. 그때 SK 감독이 되셨을 때 66. 근데 김경문 감독도 지금 노장 감독, 뭐 베테랑 사령탑, 뭐 해서 뭐 연령 얘기가 많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김경문 감독이 1958년 11월생이시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67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김경문 감독님도 사실은 그 KBO 리그로 따지면은 2018년 NC 감독 시절에 6월에 중도 하차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6년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은 4년, 김경문 감독은 한 6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복귀한 나이는 비슷하다. 맞아요. 김경문 감독은 뭐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사령탑으로 이제 대표팀 감독은 몇 년 했었죠. 다만 이제 리그 복귀는 그렇다. 그래서 뭐랄까 묘한 약간 평행이론 느낌도 좀 나기는 나는데. 뭐 복귀 시점에 뭐 연령 그리고 이제 공백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전과 복귀했을 때 약간 차이점. 제가 2002년에 김성근 감독님이 LG 사령탑이실 때 담당 기자로 이제 곁에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랑 SK 감독으로 복귀했을 때 2007년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성근 감독은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 순회 코치로 그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당시 지바롯데 사령탑이 발렌타인 감독, 마비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막 미국 야구, 일본 야구를 이제 한꺼번에 보신 거죠.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경기장에서 제가 자주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야구 얘기 하시다가 밖에 손님 많이 오셨나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물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팬에 대한 의식, 팬 퍼스트. 물론 이제 팬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팬을 의식한 야구를 뭐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이 사실 있었고요. 예전에는 경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셨잖아요. 뭐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김성근 감독 하면은 뭐 데이터 감독, 그리고 뭐 세기 이런 거 훈련 이런 게 뭐 화두로 올라오는데 지역 훈련이죠. 근데 그 일본 야구를 현장에서 보고 돌아오신 다음에 2007년에 이제 SK 감독으로는 스피드, 속도죠 속도. 그게 굉장히 위에 올려다 놓고 뭔가 팀을 끌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컸어요. 과거에는 데이터와 기본기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셨다면 복귀했을 때는 스피드를 강조했다. 스피드라는 게 뭐 투수 구속이 아니고 베이스 러닝, 주자의
스피드, 야수의 스피드, 수비할 때 스피드, 수비할 때 그래서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한 베이스를 덜 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그때 뭔가 무대 중심으로 올린 선수가 정근우, 박재상, 조동화, 여기에 김강민 선수 그렇죠. 있는데 김강민 선수 지금 뭐 노장이라 상상이 안 되시지만 2007년에 도루 개수가 19개예요. 뭐 짐승이었죠, 짐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대목을 딱 보면서 김경문 감독의 올해 그러니까 하나 복귀해서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저는 이렇게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때 성장했던 김강민은 지금 이제 한화에 김경문 감독 같이 있게 되고 저는 이제 김성훈 감독 복귀 그리고 김경문 감독 복귀 얘기하시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브루스 보치 감독. 샌프란시스코. 에서 이제 텍사스로 가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공백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나이도 뭐 이제 그때 지금 55년생이니까 복귀 시점은 얼추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아까 김경문 감독도 뛰는 야구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자회견 때 뛰는 야구 강조하기도 했고 근데 하나는 사실 지금 뛰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도루순위도 하위권이고 그러니까 뛰는 야구를 가장 강조하는 감독과 그렇죠. 뛰는 야구를 가장 못하는 팀이 만났다. 어떤 야구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하나는 맞아요. 그 지난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이제 데뷔전 하셨잖아요. 팀 도루수가 30개로 전체 9위예요. 그리고 성공률도 6할 1푼 1입니다. 베이스 커지고 뭐 이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할 때 밑으로 가 있는 팀이 없거든요. 굉장히 뛰는 야구 못하는 거죠.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거기서 뭔가 야구의 변화를 그 하나의 경기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개혁 이런 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 찾을까 궁금한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도루를 잘하고 베이스 러닝을 잘하려면 이제 3루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화의 김정걸 코치랑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 이건 감독하다가 한화 주루 코치를 옮길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하고 왔는데 그게 뭐 단숨에 팍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의 지원이 있으면 김경 감독이 지원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테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김경 감독도 어쨌건 뛰는 야구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능한. 굉장하죠. 뛰는 야구에 어떻게 보면 저는 원조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07년에 김성훈 감독이 SK 감독으로 오고 그 전에 이제 김영훈 감독은 두산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 두 감독이 만들어낸 시너지 엄청 뛰었잖아요. 저는 한국 야구의 전성기가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김경문 감독이 두산 사령탑, 김성훈 감독이 SK 사령탑이셨는데 한국 야구 스피드 전성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라는 게 야구 수준이라는 게 베이스 러닝에서 그 한순간의 타이밍 그리고 그 수비 야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중간 자중간으로 타구가 빠졌을 때 이게 홈까지 또는 2루까지 넘어오는 그 중계 플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야구가 세련돼 있고 뭔가 정돈돼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 즈음에 한국 야구의 그런 스피드가 일본 야구를 앞서는 모습을 보일 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도 우승할 뻔했잖아요. 그게 그때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일본 대표팀 그 포수 아베. 한국 야구 뛰는 야구에 어이없는 송구 하잖아요. 중전 안타처럼 나가잖아요. 그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세기로 앞서던 시절인데 저는 김경문 감독이 그때 당시를 떠올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를 조금 이렇게 개혁하고 뭔가 빌딩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SK 두산 엄청 뛰었고 그 스피드 그러니까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그 베이스 러닝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묘한 찰나의 타이밍과 감각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수비에서도 그 중계 플레이를 어떤 한 타임이라도 줄이려면 어쨌건 전체적으로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야구였어요. 그때가 굉장히 고급 야구죠. 그러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7년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의 팀도루 1위는 두산이었고 161개였습니다. 팀도루가 육상부라고 진짜 맞아요. 많이 이제 저희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종욱, 고용민, 민병헌 빠릅니다. 해가지고 이런 선수 그러니까
이상 도루를 한 선수가 3명이나 됐어요. 예, 그리고 2위가 그때 136개 SK였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몇 년을 이제 맞아요. 예, 끌고 가죠. 그게 한국 야구 전체에 영향을 줬고. 예. 그리고 NC 때도 많이 뛰잖아요. NC 김경문 때. 감독이 먼저 그다음에 NC 감독으로 가잖아요. 근데 NC 감독으로 갈 때도 그 초반부터 신생 구단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무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특별 지명이라는 거 하잖아요. 신생팀이니까. 그래서 각 팀에서 이제 보호 선수 18명 외에서 한 명씩을 데려오는데 삼성에서 김종호 선수를 데려옵니다. 사실 굉장히 의외의 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뭐 투수를 많이 보호해 놓기도 했겠지만 사실 김종호 선수 뽑았을 때 당시 그 프런트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김경문 감독 직접 픽. 김종호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김종호 사실 뭐 송구도 좀 약하고 타격도 좀 약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뛰면서 초반에 NC의 흐름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이제 도루 50개 하고 그리고 김종호 선수 픽 위에 또 기억나는 선수가 김준환 선수. 그렇죠. 김준환도 굉장히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드래프트 순위도 굉장히 낮아서 육성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픽을 해서 외야수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화에서도 그런 의외의 픽. 그러니까 김경훈 감독이 직접 픽해서 성장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김경훈 감독이 뭐 취임 기자회견에서 뛰는 야구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그 하나 구단 프런트 이제 핵심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복수의 핵심 관계자. 그럼 대충 아실 텐데. 아니 뭐 그럼 싹이 있는 선수가 있냐 하나에.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야구 오래 봤는데 했더니 여러분이 정말 이런 선수가 있어하고 뭐 새로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로결, 임종찬, 뭐 장진혁, 이도윤 뭐 등등해서 이제 몇 명을 이제 거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딱 이제 귀에 이제 박이진 않았는데 김경문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갖고 뭔가 픽을 해가지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첫날이죠. 이제 화요일 날 경기하는 날 제가 이제 또 이제 통화를 이번저번 해봤는데 유로결이 1군 등록하는 거를 조금 이제 들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유로결 선수를 1군 등록시키고 바로 1번 타자 선발 출전 시키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3번에는 하주석 선수 지명타자 넣었고요. 근데 유로결 선수가 이제 뭐 어떻게 복귀전에서 4타수 1안타 1볼넷 그리고 유로길 선수 발 빠르잖아요. 그래서 7회 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도루를 하더라고요. 물론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그 김경문 감독 체제 첫 경기에서 남긴 도루 기록은 도루자 하나. 아직은. 그런데 이거는 뛰어도 된다. 그런 신호예요. 적극적으로 뛰어라. 김경문 감독 스타일 잘 아시죠? 아 그럼요. 오랫동안 뵀죠. 김경문 감독 그 팀의 떡아웃을 가면요. 선수들이 인사하는 목소리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이제 그 약간 군 분위기도 나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근데 괜히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사를 크게 해야 되나 예전에 2000년대 중반이랑 NC 감독 하실 때요. 그런 것들 박성민 딱 보면 확 숙여서 인사하고 박민호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약간 조직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강이 딱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김경문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보면서 눈빛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경문 감독 인터뷰할 땐 눈빛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눈빛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지 하는데 뭐 이훈 기자도 많이 보셨잖아요. 삼진 당한 다음에 이제 모습도 많이 본다 그러지 않나요? 그때 NC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을 보면 김경문 감독이 선수 평가를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 애티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타석의 결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석의 결과가 만들어진 다음 동작들. 여기에 디테일을 굉장히 잘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진을 당하도 그냥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건 거기서 보이는 그 베테랑 감독의 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들을 이 선수가 지금 팀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개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선수단의 분위기를 잘 잡아가는 맞습니다. 거죠. 스포츠푸드도 이제 한번 제가 그건도 잘 보세요. 눈빛 딱 애티튜드 해가지고 낙종한 다음의 모습. 그거 중요합니다. 낙종 너무 자주 해. 알겠어요. 저는 김경문 감독 하면 떠오른 또 하나의 이미지가 박수예요.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삼진 당했을 때도
풀스윙 자기 스윙 100% 하고 당당하게 들어오면 아쉬움을 보이면서 네네. 박수 쳐주죠. 나오면서 박수 쳐주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독들 얘기 들어보면 우라통이 터지는데도 예, 그거를 참고 다음 타석을 위해서 그 선수의 네. 예, 그 모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커뮤니티 보면은 박수만 친다. 박수 많이 치는 감독들 보면 뭐 물개 박수 치냐 뭐 하는데 그게 감독들이 생각이 없어서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감독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감독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연경혁 감독 하이파이브에서 아유 아프다 하고 그러는데 김웅영 감독님만 하시더라도 예전에 나중에 네. 그 하나 감독 오셨을 때인가 그랬고 삼성 감독 그 하기 이전만 해더라도 전혀 표현 안 했고요. 그럼요. 네,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다음에 하나 감독 하실 때는 뭐 조금 이렇게 홈런 나오고 그러면 살짝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이제 예, 목격돼 가지고 맞아요. 네. 화제가 됐죠. 예, 감독님 많이 약간 눈시울도 붉어진 장면도 나오고 예, 그랬어요. 연세가 그때는. 드셨구나 그런 얘기도 했는데 감독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훈 감독이 뛰느냐고 강조하는 게 도루 개수 늘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네, 네. 예, 그러니까 취임 전후에 구단 관계자들하고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야구는 너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도루를 한다, 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상대 배터리의 볼 배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게 예, 되죠. 그러니까 가령 뭐 1번 타자가 나와서 1사 1루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그럴 경우에 중심 타선으로 연결될 때 뛸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은 바깥쪽에 패스트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가 가져갈 수 있는 노림수가 굉장히 좁혀지는 거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김경문 감독이 얘기하는 이제 팀 야구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를 강조하고 수비를 강조하는 게 그게 예. 개인의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투수와 타자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벤치 전체가 그 경기를 싸우고 있는 거고 거기에 주자가 나갔을 때 더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팀 대 팀으로 압박하는 예.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게 이제 김경문 스타일의 뚝심 야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김경문 감독과 이제 가까운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산 NC와 한화는 조금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도 사실은 처음 감독이 됐을 때 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예, 그렇죠. NC는 뭐 사실 그냥 없던 팀에서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예. 그때도 의외의 선수들을 잘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두 팀 모두 빌딩의 과정이었다면 예. 이번 한화는 요건 빌딩이 어느 정도 된 팀이다. 예. 최근 몇 년간 계속 그걸 해왔으니까 예. 어느 정도 빌딩이 된 팀이고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김경문의 야구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김경문 감독이 두 가지 메시지. 2등은 아프다. 라는 얘기 하나랑 예. 기자회견 때 베테랑을 좀 중용하겠다. 예. 요 느낌은 사실 좀 되게 신선했어요. 예. 그 베테랑을 중용을 한다는 게 베테랑을 편하게 해주면서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첫 복귀전에서 이영균 부장이 아까 전에 그 녹화 들어오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루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치홍 선수를 이루수 기용한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취임 기자회견하고 그 베테랑들 모아서 이제 맛있는 거 먹었다잖아요. 고기 좀 먹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안치홍 선수가 그랬대요. 저 이루수 준비해도 됩니까? 김경호 감독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 안치홍 선수를 1루로 쓰는 건 어떤 수비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안치홍의 장점이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김경문 감독의 베테랑 중용의 뜻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에게 책임감을 더 주고 맞습니다. 2루에서 네가 책임을 져라. 예. 이런 메시지니까 이 과정들이 두산 NC와는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새로운 김경문의 야구가 완성되겠구나. 실제로 가까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김경문 감독이. 이제 김경문의 야구를 한다. 김경문 야구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제 특정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두산과 NC에서 해왔던 야구들을 조금 더 보완한. 아까 이제 안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김성근 감독도 공백기에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 나오고 김경문 감독도 그런 공백기를 거치면서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신인 위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두산 NC를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최은성을 우익수로 쓰고 안치홍을 이루수로 쓰고 예. 그렇게 베테랑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가는 모습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이제 하나가 김경문 감독을 영입을 하고 이제 김경문 스타일의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텐데 구단 쪽에서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이제 김경문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예. 그럼 이를테면 좀 더 전력 보강 뭐 이런 대형 것들. 트레이드. 네. 예. 아니 하나가 계속 이제 중견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조만간 뭔가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다만 김경문 감독이 지금 복귀를 하시면서 이제 한화가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코칭 스태프도 그대로 두셨고. 맞아요. 예, 하는데 뭔가 인위적인 변화를 몇 경기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살펴본 다음에 판단이 서면은 뭔가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제가 그 핵심 관계자들하고 네. 제가 또 통화를 해보니 네. 김경호 감독이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입장 보이셨다고 하고요. 다만 이게 트레이드라는 거는 감독이 주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장이나 또는 그 현장 코치들까지 해가지고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가능한 카드가 이제 나오면은 그 김경문 감독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상의를 하겠다. 근데 그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4경기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예, 좀 더 예. 천천히 들여다본 다음에. 맞습니다. 일단은 뭐 유로결 선수 같은 경우는 막 일본에 넣고 한번 그 새로운 얼굴을 키워보려고 좀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트레이드 해가지고 뭐 바로 즉시 전력감 갖다 놓으면은 그런 의미는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은 조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하나가 빅딜 말고 대형 트레이드 말고 뭔가 약간 이제 1.5군 언저리의 선수를 하나가 픽해서 이 선수 혹시 트레이드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상대팀이 긴장할 것 같아요. 이 선수 왜 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하나 가서 이제 떠버릴 수가 너무 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예민할 수 있나 김경문 감독이랑 그 함께했던 선수들도 좀 이렇게 어떨까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경남권에 있는 구단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쪽에 좋은 또 외야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자, 최강원패는 앞으로도 KBO 리그의 깊숙한 이야기들 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문 감독님 식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